오늘은 미인동구 14번째 강의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다이어트 양약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어떤 기전에 의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기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암페타민인데요. 여러분 필로폰 들어보셨어요? 히로뽕이라고도 합니다, 일본어로. 그래서 그 약물과 굉장히 유사한 성분을 가진 향정신성 약물이 있는데 그게 암페타민이에요. 그것을 이제 식욕 억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서 뇌 섭식 중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것을 다이어트 약으로 이용하게 된 것이 1930년대입니다. 제일 처음에 다이어트 약이 나오게 된 시초가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향정신성 약물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아서 결국은 1979년도에 그 미국 식약청에서 사용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지금은 의료제는 쓰이고 있긴 하는데 현재도 요거랑 유사한 성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시부트라민. 여기 아래 있는 이름은 상품명이고요. 위에 이름은 성분명이에요. 시부트라민이라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리덕틸이라는 그 상품명이죠. 예를 들어 크리넥스 종이 휴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향정신성 약물은 아니고 호르몬계에 작용하는 약물인데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의 흡수를 억제해서 그것의 혈액의 농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대사를 항진시키고 빨리빨리 우리가 먹은 것들을 태우고 또 식욕을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중추신경계를 흥분시키는 약물이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좀 예민해지고 잠이 좀 안 오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고요. 무엇보다 혈압과 맥박을 좀 올리는 효과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작용이 문제가 제기가 돼서 결국은 또 2010년에 FDA에서 철회 권고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그 제조사에서도 이제 자진적으로 철회를 했고요. 이제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올리스테트라는 성분의 제니칼이라는 상품명의 약품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약품들은 대부분 식욕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것은 우리가 먹었을 때 흡수를 덜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다이어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덜 먹게 하는 약이 있고요. 두 번째로 흡수를 못하게 하는 약이 있고 세 번째로 흡수를 했을 때 빨리빨리 이것들을 태우는 역할을 하게 하는 세 가지 약품이 있는데 그거는 두 번째로 이제 흡수를 덜 시키는 약이에요.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지방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게끔 막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냐면은 이제 대변에 지방이 둥둥둥 떠서 나오게 되기도 하고 설사가 나오기도 하고 또 대변 실금이 생기기도 해요. 유실금이 있듯이 대변 실금도 있는데 그런 대변 실금 같은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지방만 흡수가 안 되면 좋은데 다른 필수적인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것들이 흡수를 억제합니다. 즉 비타민 A, 비타민 D, E, K 이런 것들의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필수적인 것들의 흡수를 방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췌장과 신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게 알려져서 급성 췌장염이나 혹은 2차성 그 세뇨관 괴사 같은 굉장히 치명적인 부작용들을 나타낸다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품들도 다 식욕 억제제들인데 요 맨 위에 있는 것들은 그 향정신성 약물은 아니고요. 마약류는 아니고 날트렉손과 부프로피온을 복합제제로 만든 콘트라보라는 약이 있어요. 그러면 날트렉손 같은 경우에는 그 알코올과 아편 중독이 걸리신 분들에게 이제 치료제로 쓰던 약이고요. 부프로피온 같은 경우에는 항우울제입니다. 항우울제지만 금연치료제로도 쓰이던 약인데 이런 것들의 식욕 억제 작용이 밝혀지면서 두 가지를 복합제제로 이제 다이어트 약으로 쓰게 된 건데 이게 그런 향정신성 약물이 아니라고 해서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혈압을 올리기도 하고 안면홍조가 생기기도 하고 간질발작이 생기기도 하고요. 부욕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물론 간질발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확률이 높은 편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펜터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암페타민과 비슷한 약물이에요. 아드레날린성 이성체라고 하는 암페타민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진 약물이기 때문에 향정신성 약물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끊었을 때 이렇게 우울하게 되고 처음에 이제 피부과에 가서 다이어트약을 먹다가 나중에는 정신과를 찾아가게 되는 그런 사태도 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내 상품명으로는 아디펙스 그리고 디에타민 이런 것들로 출시되고 있고요. 프리민정 그리고 프리민정 이런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펜터민과 함께 펜플로라민이라고 하는 약과 합해서 복합제제로 쓰이던 약제가 1990년도에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펜펜유법이라 그래가지고 식욕을 억제시키는 굉장히 획기적인 약물이라 그래서 각광을 받다가 이것이 심장 판막증과 관련이 있다고 해서 그때 또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2010년도경부터 쓰이기 시작한 큐시니아라는 약도 펜터민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간질 치료제로 쓰이던 약물이 있는데 그 약이 이제 식욕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난 것을 알게 된 거죠. 관절 치료제로 쓰이다가. 그래서 그 약과 같이 복합해서 펜터민과 복합해서 휴신이라는 약을 만들었는데 이 약이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먹으면은 뭐 체중이 뭐 8kg도 빠지고 10kg도 빠지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같이 처지기 많이 나가시던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임신을 한 분들이나 그런 출산을 하기 전에 여성분들이 드시면 기형아를 유발시킬 수가 있고 또 감각 이상이나 미각 장애 이런 것들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로카세린이라는 약도 벨빅이라는 상품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약도 향정신성 약품이에요. 근데 이거는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지 않는 굉장히 좀 안정성이 높은 약물로 알려져 있다가 최근에는 시장에서 퇴출되었습니다. 또 굉장히 최근에 있던 일인데 이 약은 어떤 부작용을 일으켜서 퇴출되었을까요?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하는 질환 중에 한 가지예요. 중풍, 치매와 더불어서 무서워하는 질환이 뭐가 있죠? 당뇨일 수도 있죠. 그쵸? 맞아요. 암입니다. 이 벨빅경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될 수 있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와서 5년간 약 12,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그 가짜 약을 먹은 경우와 벨빅을 먹은 경우를 비교를 했더니 그 바람 위험률이 벨빅을 먹은 분이 높았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다들 이제 시장에서 퇴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좀 단일 약물로 우리가 화학적으로 만든 단일 약물로 어떤 효과를 누리려고 했을 때 그것만 작용이 생기는 게 아니고 다른 시스템까지 교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스타틴 역설인데 스타틴은 고지혈증에 많이 쓰이는 약물입니다. 고지혈증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은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높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심근경색, 뇌졸중, 심장마비 이런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굉장히 높이게 됩니다. 고지혈증은 좋아지는데 당뇨병의 발생 확률이 26%나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는 식욕 억제제나 혹은 흡수 억제제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고 환자분 스스로 좀 살을 빼는 식생활이나 그런 습관을 들이실 수 있도록 바람직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그 금식과 장해독으로 장청소로 해독을 같이 시키고 그리고 보약으로 기력도 증진시키고 그리고 환자분들로 하여금 바른 식습관을 가지실 수 있도록 교정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살을 많이 빼고 나서도 요요 현상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식과 한약을 활용한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알아보시니까는 나의 식욕을 속이기가 쉽지가 않죠. 식욕을 이렇게 강제로 낮추는 약들이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식생활을 좀 교정을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서 탄력 있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